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피에로 여러분들. 알아서 빠져주네요, 우리 애기가. 오늘은 또 제가 집에서 휴식하는 날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3개월 정도는 전시 때문에 그림 그리느라 정신이 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갤러리로 그림을 보내고 DP가 끝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홀가분한 상태고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마쳤다는 거에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작업실 나오면서 장하다 김한선 이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전시를 시작하고 있을 것 같아요. 리나가 마음에 드는 작품은 어떤 거였어요? 나는 포스터에 나온 그림, 침대에 이제 여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다리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전시의 어떤 제가 정한 주제는 인연, 그물이거든요. 근데 인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인연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면서 이제 제 인생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인연은 내가 만들 수가 없구나, 약간 좀 무기력한 느낌을 좀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그림의 색감이나 느낌이 마음에 듭니다. 누나 어떤 작품들이 있었어요? 작품 하나씩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화양연화 시리즈가 3개 있고, 그 화양연화가 왜 들어갔냐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제의를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건 도대체 무슨 인연이지? 1집, 2집을 함께 작업한 뮤지션과 40년 후에 그림 전시를 같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너는 40년 후에 김창훈 선생님이랑 그림 전시회를 할 거야 라고 누가 얘기를 했으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뭔 말이지? 이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현실이 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인연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로 제가 기억을 더듬었죠. 그러니까 연습생을 제가 3년 했는데, 2년 하고 이제 3년째가 될 때 김창훈 선생님과 만나서 1집 앨범을 한 1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 연습생 3년, 그리고 1집, 2집, 이때가 가장 저 자신과 가까웠었고, 가장 순수한 열정으로 똘똘 뭉쳤고, 기대감, 설레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드디어 하는구나,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 생각으로 확신에 너무 차 있었고 빛났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들면서 화양연화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했고, 그래서 김창훈 선생님과 저와의 인연을 그 화양연화를 모티브로 해서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의 자화상들이 많은데, 직업에 관한 인연, 제 자화상 중에 이렇게 피에로 분장처럼 한 게 있는데, 가수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광대잖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즐거움을 주고 위로도 주고 하는 그런 광대라는 직업을 좀 표현을 해봤고, 하나는 이제 어느 사이인가 저를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그런 저를 좀 찾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자화상으로 좀 표현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하고 춤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인 거잖아요. 춤과 저와의 어떤 관계를 또 좀 표현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그런 인연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누나 뭐 마셔요? 물이에요? 이거 어메이징 슈퍼마켓에서 파는 어메이징 커피입니다. 이렇게 포장지도 너무 예쁜 어메이징 커피예요. 근데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커피도 너무 맛있고,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아이스크림도 너무 맛있고, 젤라또 애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좀 색다른 걸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CD, LP를 이때쯤에 한번 정리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소개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앨범 소개는 언젠가는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대만에서도 이렇게 3장의 CD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CD당 한 10곡씩 들어갔네요. 그때는 약간 싱글이라는 개념에서 저희단에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88년도에 일본에서 라밤바라는 싱글을 냈어요. 일본에서 프로포즈가 왔었죠. 그래서 그때 82년도에 한번 일본에 갔다가, 그때 거기서 좀 활동을 해볼까 했는데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한국에 왔었고, 그 다음에 간 게 이제 홍콩, 대만을 가게 된 거죠.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공백기처럼 됐죠, 한국에서는. 근데 대만 분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아직까지도 대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합니다. 이게 바로 김창훈 선생님이랑 1년 동안 만든 데뷔 앨범의 CD입니다. 86년도야, 말이 돼? 내가 이렇게 오래 가수 생활할 줄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맥시멈 10년만 하고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40년을 했네. 이것도 이제 김창훈 선생님이랑 같이 나홀로들 앞에서 그대여 다시 오세요. 그리고 리듬 속의 그 춤을 잇는 두 번째. 여기에 충격이란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는 거의 이제 저조차도 듣기가 힘든 그런 곡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음역이 높은 걸 해가지고 요즘에 캐대언 부르는 가수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대언 하신 분들 좀 도전해보세요. 이거 캐대언보다 음역이 아마 더 높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이 3집의 앨범이 제가 일본에서 찍은 거예요. 그때 이제 요거 자켓 사진 찍을 때 우리나라에는 이때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스타일리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 있었어. 메이크업하고 헤어하고 뭐 의상 스타일리스트도 다 있었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한복도 입고 한번 해보자 해서, 근데 거기서 메이크업을 너무 예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는 약간 모던하게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 일본이 진짜 80년대 일본은 좀 세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88년도 때가 이제 우리가 88 올림픽이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레코드 가게가 있어서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복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해가지고 이 사진을 이제 쓰게 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분 좋은 날이 있는 4집 앨범이죠. 또 이때는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없었습니다. 그냥 화장도 제가 하고 머리도 제가 하고 옷도 내 옷 입고 한 거예요. 근데 화장을 이때는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고, 이거는 천 하나로 이렇게 몸을 둥둥둥둥 이렇게 둘러가지고 옷처럼 만든 거예요. 되게 좀 기발났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저의 전설의 5집입니다. 구할 수도 없는 오지. 이 5집은 기타리스트였죠. 작곡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타리스트 손무현 씨에게 저희 이모가 넌 곡은 써봤니? 아니요. 그랬는데 그럼 한번 써볼래? 해가지고 처음으로 쓴 곡이에요. 9곡이구나. 9개 처음으로 쓰고 편곡도 본인이 혼자 다 하고. 이때가 손무현 씨가 23살이었거든요. 천재야, 천재. 삐에로 노래 보고 싶 나만의 것, 뭐 가장무도의 어느 봄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많이 있어요. 모노드라마, 잃어버린 도시, 이런 거는 솔직히 신곡을 안 내고 이런 애들을 요즘 사운드로 내가 다시 했었어야 돼. 생각해보면 그래. 너무 애정하는. 그리고 이제 6집은 여기가 제가 이제 작사를 처음 했죠. 애수라는 곡인데 이 곡을 듣고 너무 좋아서 제가 3시간 동안 계속 반주를 들었어요.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듣다가 한 30분 만에 가사를 썼어요. 애수라는 곡은. 음악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땐 한 20대 초반이 절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6집 앨범을 내고 홍콩에 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홍콩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노래 녹음하고 중국말을 배우고 있을 때예요.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알란탐이 한국에서도 좀 앨범을 내보고 싶다 해가지고 앨범을 이렇게 냈는데 거기에 제가 2곡의 노래를 같이 듀엣으로 했어요. 그래서 녹음을 홍콩에서 하고 한국 프로모션 할 때 같이 와서 방송 이렇게 조금 돌고 했었죠. 알란탐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홍콩의 이런 배우분들은 식사를 항상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마작하면서 얘기하면서 놀다가 식사하고 하는데 거의 그냥 최소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항상 초대를 해서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홍콩 구경도 좀 시켜주시고 하여튼 굉장히 저한테 친절하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타는 청춘 때도 한번 만나러 간 적이 있었죠. 그때도 어찌나 반갑게 대해주시던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 여기에 헤어질 수 없는 우리라는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 노래 리메이크하고 싶은데 같이 할 남자 가수 저한테 좀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 앨범 되게 좋아해서 저도 가끔 이 앨범을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 이제 앨범 3장을 냈고, 그 다음에가 이건 여기에는 이제 탤런트, 운명의 장난, 체인징 파트너 뭐 이런 곡이 있는 이제 제가 대만에 갔다 와서 96년도에 냈던 앨범인데 탤런트, 뭐 체인징 파트너 이런 거 많이 좀 사랑받은 것 같아요. 운명의 장난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8집이구나. 여기가 S가 들어있는 건데 여기에는 곡수가 CD가 2개인데 하나에는 16곡, 두 번째는 9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곡은 신곡으로 돼 있고 두 번째 CD는 예전 제 노래를 댄스 뮤직으로 이렇게 리메이크를 한 거죠. 그래서 2개의 앨범이 있습니다. 아, 이거 녹음할 때 저 죽는 줄 알았어. 녹음할 때 그런 걸 했었죠. 지금까지 뭐 댄스 뮤직 하면 김한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사실 제 음악의 베이스는 락이에요. 그러니까 락 댄스라고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 락 댄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락인데 댄스 뮤직으로도 들릴 수 있게 편곡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아예 댄스 뮤직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다양한 댄스 뮤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이 좋았어요. 굉장히 좋은 앨범이다 이런 평도 들었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대에 너무 앞서갔어. 너무 앞서갔어. 그 시대하고 어울리지 않는 음악이어가지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무감각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게 뭐지? 이렇게 들었던 게 많아요. 좀 안타까운 앨범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빠른 건 너무 늦는 거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러니까 이 앨범도 사실 되게 좋아요. 저는 좋아하는 이전에 그 어떤 댄스 뮤직이 아니라 얘는 좀 약간 어덜트 팝 종류의 음악이 있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인데 좀 반응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역시 사람들은 김한선 하면 춤추길 원하지. 그래서 조금 좋은 앨범이긴 하지만 저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앨범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슈퍼럽도 이제 오랜만에 했는데 락이죠? 락이에요. 근데 얘는 얘기거리가 너무 많아. 밤새야 돼. 사실 지금은 음원 사이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녹음을 할 때 처음에는 누나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드릴게요. 나는 보컬 프로듀서가 아니니까 누나가 원하는 대로 다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석한 창법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녹음실 가서 그래서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부르겠다 했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 자기가 편곡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야. 또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원하는 대로 노래를 했는데 일단 가수가 기분이 이렇게 저조한 상태에서 노래를 하게 되면 그게 뭐 좋은 노래가 나오겠어요. 신나서 해도 이게 들뚱말뚱인데. 그래가지고 사실 결과물이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음원 사이트에 올렸다가 뺐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노래를 해서 다시 올려야지 라고 했는데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라 그 이상하게 부른 노래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내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에 기회 될 때 녹음 한번 다시 합시다. 나중에 또 한참 지난 다음에 누나 말이 옳았어 이러는 거야 또 그때 가서. 어쨌든 그러니까 제 말이 옳았으니까 한번 다시 녹음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준영 씨랑 같이 한 Be Quiet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싱글로. 이거 용준영 씨하고 신사동 호랭이가 같이 곡을 쓴 곡인데 이것도 사연이 너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순탄하게 넘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여기서도 뭔가 이런저런 사연이 너무 많았고 사실 Be Quiet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댓글 있잖아요. 댓글에 관한 뭔 말이 그리 많아 창가의 새들 마냥 Be quiet, be quiet 뭐 참 가지가지 한다. 난 성격이 좋지 않아. Be quiet. 약간 좀 댓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때라 그런 걸 좀 얘기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게 다 여기 있구나. 벤자민 오늘 캐놀리 필. 이거 나의 손꼽는 앨범이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세계 안에 드는 앨범이네요. 여기에 있는 오늘이란 곡이 있는데 에피톤 프로젝트 노래 제가 리메이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사를 이렇게 쓸 수가 있지? 난 너무 홀딱 반해가지고 제가 연락했어요. 내가 혹시 이거 리메이크해도 되냐? 알고 봤더니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가수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녹음해가지고 이제 보내줬어요. 에피톤 프로젝트한테.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몇 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되게 궁금해하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서 자기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Can Only Feel은 클래식화이가 만든 곡이고요. 하여튼 정말 너무 좋은 앨범이에요. 그리고 Can Only Feel도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그때 제가 뭐 클래식화이랑 뭔가 이렇게 피처링을 했나 뭘 했나 하여튼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이 곡을 달라고 그랬어요. 주기 싫은 거 뺏었어 제가. 나 이 곡 너무 좋으니까 이 곡을 달라. 곡 쓰지 말고 나 이걸로 하겠다고. 벤자민이라는 곡도 사실 리메이크한 곡이에요. 옐로우 몬스터 곡인데 그건 완전 락인데 저는 완전히 좀 다른 식으로 편곡을 했고, 나르샤가 자기가 만든 단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 곡을 자기가 써도 되냐고 해가지고 되게 너무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그리고 이 굿바이 마이 러브는 랩을 저기가 해줬어요. 타이거 JK. 그래서 되게 이 노래는 약간 뽕 댄스지, 뽕 댄스.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뽕 댄스를 했는데 유니크한 앨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아지란 곡, 아까 그 슈퍼러브 했던 친구가 만든 곡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제가 인스타에 배경음악으로 굉장히 많이 넣는 곡이에요, 강아지. 너무너무 좋고, 그 친구가 곡을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헤어진 연인에게 뒤끝이 있는 가사죠. 한 번만이라도 네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난 행복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찌질한 가사입니다. 그래도 곡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즘이란 곡인데 이 노래는 핑크칙스랑 같이 했었고, 제이 블랙 팀이죠? 하고 같이 했었고, 키켄이 쓴 곡이에요. 가사를 성인용 가사를 좀 썼으면 좋겠다. 노골적인 섹시함을 좀 가사로 했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당신의 이미지가 섹시함인데 그런 가사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그런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그런 가사를 써보면 어떻겠냐 해서 오케이 그랬어요. Why not? 그래서 이제 가사가 굉장히 좀 선정적이고 그런 곡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이 노래는 제가 DJ 헤드와 DJ 재즈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리믹스를 했어요. 다양한 버전으로 한 곡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의 곡으로 세 곡을 들을 수 있는. 근데 리믹스 버전 되게 좋아요. 저도 가끔 듣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투나잇이구나. 이 노래도 이제 이거 락 발라드. 제가 좋아하는 락 발라드. 좋은 곡이고,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긴 했는데 그냥 저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즈 온 더 문이라는 곡하고 젤리 크리스마스. 이 젤리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고양이 6마리 있을 때 고양이 6마리가 끄는 썰매를 타고 I say Merry Christmas, 신나게 달려가는 우리 썰매, 멈출 줄 몰라 가자 함께 가자. 되게 좋아요 이 노래. 너무 좋은데 크리스마스 때 안 틀어주나. 좀 많이 틀어주세요. 그리고 심장이 기억해라는 CD가 지금 없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렇게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 그거 하고 월간 윤종신 있잖아요. 월간 윤종신 해가지고 한번 제가 피처링 한 적이 있죠. 저는 그때 정말 제가 너무 아팠을 때 녹음을 해가지고 솔직히 다시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정말로 내가 몸이 아팠고 소리가 안 나올 때 녹음을 해가지고 종신 씨한테도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종신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좀 아쉬운 앨범이긴 해요. 종신 씨 다시 한번 노래 부르게 해주세요. 컨디션 좋을 때. 그다음에 이거가 그동안에 제가 이제 쭉 싱글을 냈잖아요. 싱글 내가지고
그 싱글들 중에서 엄선을 해서 다 넣지도 못했어. 많더라고. 그래서 어머 CD가 3장이네. CD 2개가 예전에 히트곡을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들 모았고 그 다음에 한 장에는 이제 제가 싱글로 냈던 곡들을 이렇게 10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으로 CD를 만들었어요. 이때가 아마 17년이구나. 2017년에 만들어가지고 여기 또 예쁘게 아이돌처럼 사진도 이렇게 넣었어요. 우리 팬들이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팬아트. 그 다음에 이제 뭐 옛날 사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야기 해주세요라고 하는 인디 뮤지션들이 함께 만든 앨범이 있어요. 정말 이 앨범은 제 노래가 아니어도 강추합니다. 너무 노래가 좋은 노래가 많아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좀 위로하자 하는 마음으로 만든 앨범인데 진짜 저도 다른 분들 노래를 다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여기에 제가 만든 Here I Am이라는 곡을 같이 수록을 했죠. Here I Am은 신동엽 씨가 듣고 울컥해서 눈물이 또르륵 떨어진 곡이라는 거 보고 선전하겠습니다. 제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그리고 이거 옐로우 냈을 때 2020년도에 옐로우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이 옐로우를 젊은 친구들 되게 좋아해요. 신곡 낸 것 중에서 좀 반응이 있었던 이 옐로우란 곡을 내면서 LP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왜냐면 그때 한참 또 LP 바가 생기고 하면서 만들어 봤죠. 옐로우란 곡을 또 아카두가 만든 곡인데 어떻게 했냐면 저희 이메일로 곡을 보낸 거예요.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아카두를 만나게 돼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작업을 아카두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럭키 다음에 이제 하이로사 아카두랑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아카두가 오늘 밤 리듬 속의 그 춤을 피에로는 우리 보고주를 좀 리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또 새롭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아, Refine Day. 저도 좋아해요, Refine Day. 가장 최근 곡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뭐가 많네요. 예. 대중가수의 노래라는 거는 좀 대중들이 좀 듣고 즐겨줘야 되는데 녹음만 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한 거에 의미를 두고 열심히 살았다. 김하성 참 잘했구나. 아유 고생 많았다. 죽으면 남는 게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남길 생각하니까 찜찜한 게 너무 많아. 이거는 이제 팬들이 앨범 커버를 이렇게 CD로 만드는 거예요. 이때는 CD가 없을 때라 LP만 있었을 때라 그리고 참 이게 5집이 LP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CD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CD를 제가 냈습니다. 뭐든지 처음 한 게 많네. 이렇게 CD로 해도 이쁘다. 큰 것보다.